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정렬에 대한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원하는 대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제가 필터라는 기능 설명드렸어요. 근데 정렬은 내가 보고 싶은 순서대로 나열할게 라는 기능이거든요. 사실 필터를 머리글에다가 걸었을 때요,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예요. 내림차순은 그 반대겠죠. 그리고 숫자 오름차순 정렬은 위에서부터 낮은 숫자가 나열되고요. 숫자 내림차순 정렬은 위에서부터 높은 숫자가 나열된다라고 개념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부서에 대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겠죠. 여기 정렬 걸렸어요 라고 표시가 되면서 부서의 명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고 있어요. 제가 필터 설명 드릴 때 누적해서 기준이 반영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제가 부서를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고요. 그러면서 근속 연수를 내림차 순으로 하고 싶어요. 그 얘기 뭐예요?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면서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어때요? 근속 연수가 큰 숫자부터 아래로 내려와지겠죠. 그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렬이라는 기능이 먹혔어요 라고 했을 때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이제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바뀌었는데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인데 어때요? 얘가 다 틀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터에서의 정렬은요, 단순하게 하나의 기준으로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여기를 걸었을 때 누적된 게 아니라 이동이 돼 버린 거예요. 기준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누적 반영이 안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누적해서 정렬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필터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따라서 데이터 탭에 이 정렬 전용 메뉴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렬 전용 메뉴를 쓰실 건데요. 필터는 상단에 머리글 범위 잡고 눌러주세요 그랬죠. 근데 정렬은 반대예요. 정렬은요, 상단에 이 기준 제목을 빼요. 그 밑에 있는 데이터 값 범위만 잡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단의 머리글은요, 정렬에서 제외되어야 돼요. 같이 포함이 되면 이 머리글은 항상 상단에 있어야 되는데 포함되면 섞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제목은 아예 정렬 범위에서 배제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값만 잡아서 정렬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목록 열어서요. 제가 부서를 오름차순이라고 하면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기준 추가로 근속 연수를 내림차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부서가 가나다 순으로 나열이 우선순위로 되고요. 그 다음 순위로 근속 연수가 이 부서명이 바뀔 때마다 내림차순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팀의 내림차순, 생산팀의 내림차순, 소싱팀의 내림차순 이렇게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여러가지 누적해서 정렬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옆에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옆에 표로 보시게 되면, 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직급순으로 나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직급순이면 보통 어때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 순서거든요.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죠. 이 순서는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다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전제 조건 똑같아요. 데이터 범위만 잡는다. 데이터 범위 잡고 정렬을 눌렀을 때요. 자, 어때요? 지금 위에 한 줄이 빠졌죠? 자동으로 빠졌을 때 이런 경우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해제해 주시면 잡혀요. 다시. 그럼 포함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제 열로 나오거든요. 열 알파벳이 직급이 P열이에요. 그죠? P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P를 선택했을 때 정렬 기준을요. 펼치면 목록에 하나 더 있어요. 사용자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있거든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엑셀에 심어져 있는 기본 디폴트 값이 있어요. 삭제 편집이 안 되는 디폴트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직급이라는 게 없죠. 새 목록으로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추가를 해 주실 때 자, 부장, 컴마, 차장 이런 식으로 컴마 단위로 써주셔도 되고요. 엔터 단위로 쳐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눌러주시면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낸 이 목록 선택해서 그대로 확인 누르면 세팅이 됩니다. 자,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준을 추가해서요. 뭐 Q 선택하고 내림차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급 위에서부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순으로 나오면서 각 직급이 바뀔 때마다 근속 연수가 내림차순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여기 부장 이렇게, 차장 이렇게, 과장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활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가서 예시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부서죠, 부서. 그죠? 부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나열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잡아서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이 정도는 수기로 칠만 해요. 근데 이거를 수기로 다 치자니 좀 답답하죠. 그래서 고급 기능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사용자 지정 정렬하기에 앞서서 자, 파일 탭을 한번 들어갈게요. 파일 탭에 옵션이라는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가운데쯤에 고급 탭이 있습니다. 고급 탭 선택해서 그냥 쭉 아래로 스크롤바를 쫙 빼주세요. 쭉 아래로 뺐을 때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버튼이 있거든요.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조금 전과 똑같이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뜹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범위. 자, 여기 있는 범위는 지우고요. 내가 나열하고 싶은 순서가 엑셀 어딘가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커서를 두고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위를 잡아서 가져오기만 누르면 바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직접 안 치셔도 된다. 간편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확인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확인 누르면 엑셀에 저장이 됐어요. 저장돼서 이제 다시 한번 범위 잡아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해볼게요. 정렬 클릭해서 부서니까 이번엔 5겠죠. 5에서 클릭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서 조금 전에 저장한 부서명 선택 확인 그리고 내림차순 뭐 이렇게 하시면 부서별로 이 순서대로 나오면서 부서명이 바뀔 때마다 자, Q열에 있는 근속연수가 내림차순으로 깔리겠죠. 이런 식으로 인사총무 재경 구매팀, 인사총무 재경 구매팀 순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굉장히 필수로 필요한 기능이에요. 이런 로우 데이터들 편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이 정렬에 대한 기능은 필수적으로 연습해 주시고 좀 익혀 주셨으면 하고요. 옆에 시트에 추가로 가로 방향 정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대부분 이래요. 상단에 기준 제목 깔려 있고 해당 내용물이 세로 형태로 나열되는 양식이 일반적이긴 하나 가끔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상단의 기준 제목이 어때요? 가로 형태로 그죠? 깔려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 내용물들이 이렇게 나열되죠. 컴퓨터 실적, TV 실적, 이름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럴 때 정렬을 가로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이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준 제목이 여기니까 얘네를 빼야겠죠. 얘네 빼고 데이터 범위를 잡는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정렬 버튼 클릭해 주시는데, 자, 이렇게 클릭해서 다시 포함을 시켰고요. 자, 여기서 옵션을 들어가 주세요. 옵션 들어가 주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 주시기만 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그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꾼 후에 클릭하면 이제 행이겠죠. 행. 그럼 행이 이름이 오행이에요. 자, 오행 잡아서 오름차순 해주시면 확인과 동시에 해당 내용물이 가나다 순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도 정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배운 사항은 꼭 실습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